서울 창업허브와 함께하는 성공창업 준비 매뉴얼 교육과정 14회차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연구원님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그 자금 조달을 좀 얘기를 해볼까 해요. 네. 자금 조달 참 이거 쉽지 않은 테마지만 네, 맞아요. 창업하시는 분들이 좀 집중해서 좀 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초기 창업자들이 가장 어려운 게 이 자금 조달 부분인데 그렇죠. 사실 자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뭐 연구 자금, 그 다음에 연구한 것들을 개발하는 데 들어가는 개발 자금, 그리고 이제 인건비나 뭐 이런 부분들 운영하는 데 필요한 운영 자금부터 시작해서 되게 이제 돈이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실제 이제 창업하시는 이제 스타트업 대표님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보통 소위 이제 그 우리 쪽에서는 뭐 데스밸리 또는 뭐 죽음의 골짜기라는 용어를 쓰는데, 그러니까 첫 매출이 되기까지 자금 조달이 충분히 돼 있지 않으면 그 가다가 매출도 일어나기 전에 다 망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왜냐하면 되게 창업자들이 시제품을 어떻게 잘 만들까, 제품에만 포커스가 돼 있고 그 제품을 만드는 사람들에 대한 뭐 인건비나 R&D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충분하게 조달이 되지 않아서 결국 첫 매출이 일어나기 전에 도산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아, 네, 맞아요. 사실 그래요. 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스타트업의 발전 단계를 보면 초기가 창업 단계라고 하는 것은 시제품을 만드는 단계. 그다음에 이제 성장 단계는 그 이제 매출이 일어나는 단계죠. 혹은 이제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시제품을 만든다고 매출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양산 시스템을 또 만들어야 되거든요. 성장하기 위해서. 근데 그런 투자들이 이제 성장 단계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성장 단계가 있고요. 마지막 이제 안정화 단계는 이제 스타트업이 충분히 성장을 해서 주로 한 100억 정도 매출이 일어나면 이제 증권회사들이 이제 오셔가지고 상장 준비를 한 3년 정도 합니다. 그래서 그 매출 100억이 굉장히 중요한 또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세 단계로 존재가 된다. 그러니까 창업 단계, 성장 단계, 그다음에 안정화 단계에 따라서 자금 조달이 되는데, 정부 지원 자금은 창업 초기에 창업에 관련된 지원 자금을 한번 주시고요. 그다음에 성장 단계에 R&D 자금이라 그래서 그 자금을 또 성장 단계 초기에 이렇게 줍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정부 자금이 창업 시점에서 한번 주고 창업 시작한 성장 단계에서 R&D 자금을 준다. 이 두 가지만 기억하는 것도 굉장히 유용할 것 같습니다. 아, 그러니까 어쨌든 스타트업은 이제 창업 단계인 거네. 1단계. 네네네. 보통 한 3년 정도 그렇죠. 이내 기업으로 알고 있어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창업한 지 3년 이내가 돼야 그 자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죠. 아, 그럼 보통 2단계는? 2단계는 보통 이제 7년 이하. 7년 이하의 단계에 R&D 자금을 주는데, 최근에는 이제 그걸 또 넘어서서 매출이 좀 어느 정도 7년이 지난다 하더라도 매출 실적이 어느 정도 있으면 또 R&D 자금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하간 그런 정부 자금을 받아서 창업을 하셔야 창업 리스크를 충분히 낮출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저희는 창업 3년 이내니까 초기 창업 관련 자금 지원 사업에 좀 도전을 해봐야겠네요. 그래서 그 창업 자금에 관련된 정보는 K-스타트업이라고 하는 사이트에서 보시면 되고요. 성장 단계에 있는 R&D 자금은 SM택이라고 하는 사이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그 내용도 중요하지만 그 정보가 어디 있는지, K-스타트업, SM택 이 두 개를 좀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보통 초기 창업자들은 K-스타트업이 좀 더 다양한 것들 그렇죠. 정보를 얻을 수 있겠어요. 네, 맞습니다. 그 다음에 2단계에서는 이제 SM택이라는 사이트에서 R&D 자금을 조회를 해보시면 주로 이제 연초에 1, 2월에 대부분 그 1년치 계획들을 공개하기 때문에 1, 2월 달에 그걸 조회를 하시면 그런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보통 이제 성장 단계에서 창업 7년 차에서는 이제 뭐 성장 초기에 뭐 정부 자금, 엔젤 투자 뭐 이런 것들이 있다고 들었어요. 근데 이제 그 엔젤 투자라는 거는 우리 원론적으로 말하면 매출이 일어나기 전에, 그죠? 매출이 일어나기 전에 투자하는 것이 이제 엔젤 투자가들이거든요. 그런데 사실
외국에서는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매출도 보지 않고 네. 회사의 어떤 제품이라든가 시장성을 보고 투자를 하는데 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대부분이 네. 대부분이라고 하기에는 뭐 몇 퍼센트는 모르지만 매출이 일어나지 않으면 엔젤 투자가조차도 네. 투자를 많이 꺼리끼더라고요. 그게 조금 그 우리가 해외하고 국내하고 좀 다른 점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엔젤 투자는 정확히 뭔가요? 엔젤 투자라고 하는 것 개인 투자가들이 네. 네? 돈을 이렇게 갖고 계신 분들이 네. 그런 어떤 사이트가 있더라고요. 엔젤 투자가들의 그 정보, 좋은 네. 스타트업들 이렇게 공개적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사업 계획서나 뭐 어떤 PT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네, 이렇게 개인적으로 투자할 수도 있고, 또 엔젤 투자 또 협회라든지 이런 데서 엔젤 투자가 또 모임도 있고 자격증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네. 그조차도 엔젤 투자와 관련된 엔젤 투자 협회 사이트에 가서 보시면 잘 설명이 돼 있습니다. 아, 네. 한번 들어가 봐야겠어요. 어떤 내용보다는 그런 정보가 어디 있는지 네. 그러면 될 것 같습니다. 교수님, 제가 또 크라우드 펀딩도 네. 또 알아봤죠. 크라우드 펀딩은 요즘 어떤 경우가 많냐면 이제 네. 시제품이 나왔잖아요. 그 시제품에 대한 시장성 검증 차원에서 이 그 크라우드 펀딩을 많이 하는데 네. 대부분의 크라우드 펀딩 사이트 중에 What is라는 게 있어요. What is. What is? What is. 영어로 What is인데 한국말로 What is라고 하는 사이트가 네. 대부분 굉장히 창업자들이 대부분 그 사이트에 자기 제품을 올려가지고 네, 이제 이 투자를 받는 그런 것도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크라우드 펀딩 그 사이트는 네. 자금 조달이라기보다는 첫 제품을 한번 론칭을 해서 그 투자하는 사람들의 반응을 보는 경우 되게 많습니다. 약간 베타 서비스 같으네요. 네네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시장에 인기가 있거나 그러면 네. 그걸 보고 또 투자가들이 또 투자도 하기도 하고. 그런 기회 네. 발판으로도. 그래서 와디즈가 되게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제품이 예를 들어 10,000원, 15,000원, 20,000원 안 되면 뭐 하나씩 사보고 네. 뭐 그런 것들이 돼서 최근엔 굉장히 활성화 많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으로 이해가 되시면 되고 그걸 통해서 훌륭한 어떤 투자가를 만날 수 있는 뭐 그런 어떤 채널 네. 그런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서 뭐 큰 자금 조달한다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 저도 이제 창업 스타트업 기업이니까 이제 K 그 스타트업 사이트에 자주 들어가서 좀 보거든요. 근데 제가 간혹 그 팁스를 모집한다는 그 게시글을 좀 봤어요. 그래서 팁스를 한번 해볼까? 막 해서 좀 읽어보긴 했거든요. 팁스 프로그램은 이제 어디서 벤치마킹을 한 거냐면 이스라엘이 사실 그 창업으로 그 국가가 성장한 나라거든요. 되게 의외. 네, 우리나라보다 뭐 인구수는 뭐 5분의 1뿐이 안 되는데 국민소득 우리보다 또 높죠. 한 35,000불. 그래서 산밥을 넘는 기업 중에서 유일한 유럽이나 미국과를 제외하고 보면 이스라엘하고 한국뿐이 없어요. 근데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창업으로 컸는데 그 이스라엘은 어떻게 투자를 하냐면 민간 투자자가 그 스타트업에 내가 예를 들어서 3억을 투자했다 그러면 정부가 3억만큼 매칭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럼 민간과 정부의 매칭 시스템이 팁스. 네네. 그러니까 이제 개인 운영자들은 어떤 스타트업을 투자를 할 때 뭔가 돈이 될 만한 정말 괜찮은 잠재력이 있는 것들을 투자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시각을 본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식 투자를 우리나라에 데리고 와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그 운영사를 정부에서 지정을 해줍니다. 한 4, 50개 되는데요. 요 회사만 팁스 운영권을 주고 그 회사가 이제 자유롭게 스타트업을 발굴을 해서 내가 이 A라는 회사를 투자를 하겠다, 1, 2억을 하겠다 그러면 그 자료를 정부에 보냅니다. 그럼 정부에서 그걸 보고 니네 투자 맞다. 그러면 그때 이제 그 자금만큼 매칭도 해주고 또 뭐 마케팅 자금도 주고 그래 토탈 정부가 이 회사에 투자할 수 있는 투자 한도가 10억 정도 되는 그게 한국에서는 자금 조달 측면에서는 제일 큰 프로젝트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기술이 좋거나 뭐 이런 좀 유망한 기업들은 팁스를 하려고 되게 노력을 하죠. 그럼 대부분 그 정도 팁스를 받게 되면 일단 R&D를 하는 데는 되게 큰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되게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스타트업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보면 꿈의 자금 조달 저거죠.
아니, 팁스도 그러면은 막 이렇게 경쟁률이 엄청 높고 그런가요? 그럴 거예요. 그래서 운영사에 일단 네. 그 운영사의 그냥 그 대표님들이나 거기에 이제 심사역들을 통과해야 되니까 그 정도 사전에 검증된 기업이라 그러면 성공 가능성이 높은 거죠. 아니 제가 이제 초기 창업 패키지에 네. 한번 도전을 해보려고 네네. 요즘 열심히 또 이제 작년 거 네네. 공부를 해봤는데 그것도 경쟁률이 엄청 세다는 그 소식을 들었어요. 보통 한 20, 30대 1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엄청나네요. 네, 서류 심사도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PT 발표 심사도 있고. 근데 그런 것들을 따는 게 왜 중요하냐면요. 그 초기 창업 패키지를 이렇게 받은 네. 그 스타트업인 경우에는 그 R&D 갈 때도 되게 유용합니다. 이 회사는 이 회사는 그래도 20, 30대 1의 경쟁을 뚫고 이 창업 자금을 받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사업 아이템에 대해서는 검증된 회사다. 그렇기 때문에 R&D를 지원할 때도 되게 어떻게 보면 다른 경쟁자들보다 좀 우위에 점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정부 프로그램을 받은 걸 통해서 자금을 확보하는 것도 있지만 그 명성, 레퓨테이션 이런 것들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런 프로그램의 지원을 통해서 그 창업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열심히 또 노력해봐야겠네요. 교수님, 안정화 단계도 좀 간단히 설명. 보통 이제 그 안정화 단계라고 하는 것은 매출이 한 100억 정도 되는 꿈의 숫자네요. 그 정도 되면 이제 또는 뭐 50억이나 100억 사이에 이렇게 들어오면 대기업들이 그 정도 매출이 된 기업들을 대기업들이 M&A를 한다거나 그래서 이제 중간에 이제 출구 전략을 통해서 이제 매각하고 다른 사업을 하거나 아니면 매각된 회사에 거기에 이제 본부장으로서 또 그 대기업에 인수된 회사에 하는 그런 M&A 하는 방법이 또 있고요. 하나는 이제 100억 정도 되면 증권회사하고 이제 상장을 검토하는 상장은 대충 3년 정도 이렇게 감안하니까 100억 넘었으면 보통 그렇게 해서 코스닥 상장을 해서 이제 자기가 이제 지분 투자한 것들을 시장에 팔아서 일정 부분 이제 자금을 회수하는 그런 출구 전략에 관련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출구 전략에는 M&A랑 그 다음에 상장. 그렇게. 근데 이제 그런 방법도 있지만 뭐 제 친구 같은 경우에는 자기 회사 직원들한테 팔고 한 10억 정도 되는데 그 같이 일하다가 이제 자기는 나이가 좀 들어서 이제 은퇴를 하는데 이거 다른 기업에 파는 게 아니라 그 회사 직원들 중에 좀 돈이 있는 친구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이렇게 직원들한테 또 매각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건 또 다양한 방법들이 있군요. 그다음에 이제 뭐 이렇게 이제 음식 프랜차이즈 같은 음식하는 그런 스타트업 같은 경우는 프랜차이즈를 통해 가지고 또 이렇게 또 사업을 또 출구 전략을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뭐 보통 뭐 바지 사장이라고 그러죠. 경영자를 이렇게 그 자기 사업 CEO를 영입하고 자기는 뭐 다른 사업하는 것도 큰 범위에서 출구 전략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도 빨리 출구 전략을 세워보는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해봐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